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 있어도 김철호만큼 상대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름입니다. 그것만 인정하시고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임 장세영 시장님이 저 뒤에 계시는 것 같아요. 장세영 시장 잠깐 안 하시는 시장님이 목소리 좀 안 좋으신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좀 얘기를 할까요? 제가 조금 더 할까요? 그럼 전남도원 하신 분, 전남도원 하신 분 잠깐 자전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수강을 호남에서 왔습니다. 호남에서 지금 전라북도 도의원하고 있는 서나희 의원입니다. 물가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시장 이틀을 돌았는데요. 대파,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모든 종목에서 정말 지갑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 일본보다 현재 한국 물가가 훨씬 높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데 이제 서민들은 장바구니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지경이 될 동안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민생을 챙기는 건 오직 민주당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있었던 바람처럼 이제 협력과 화해의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서민의 삶을 챙기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정책은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이번에 김철호 후보를 통해서 민생 꼭 챙길 수 있도록 한 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경우, 국민의 기획, 이제 국민의 3만 명을 확실하게 김철호가 확정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선택은 그냥 빨간색이 아니고 구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천안에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월요일 장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시장에 가서 장 볼 때마다 겁이 납니다. 제가 딸 하나가 있는데요. 딸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좀 사주고 싶은데 요즘 겁이 나서 못 사겠습니다. 국민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먹고 사는 거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고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대파 파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대파 한 단에 3,000원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875원이라고 하고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누구 말도 안 되는 고집불통 대통령입니다. 민생을 망치고 경제가 망했는데 아무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의대 정원 문제 관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여태까지 했던 말 또 반복만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남았습니다. 이대로 참고 지내실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매운 회초리는 이곳 구미에서 기호 1번 김철호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 남은 3년 이대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국민 시민 여러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건 많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제에 강하고 위기에 강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IMF 위기를 극복했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의 민생과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살 수 있습니다. 국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대할 필요 없어요. 이제 국민의 선택은 그런 빨간색이 아니라 그런 파란색 그리고 1번 김초로 김포를 자, 금방 저희들 오면은 끝나고 빠질게요.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탈리 의원님 목이 아파가지고 약국에 좀 들렸답니다.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뭐 외부에 오신 우리 유세단 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런 땅에 삽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4월 10일은 무지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4월 10일 선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판단 875원 장에 많이 가봤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장갈 사람입니다. 장갈 때 따라갔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페루 대통령은 맹품 시계 찾다고 조사받으러 나간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은 맹품백을 로비를 당하고도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이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거 보수의 심장 구미에서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할 때 알리 백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국미연에 선거방송 토론회를 하는데 강맹구 의원이 알리 백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 모든 전기를 어떻게 다 알리백으로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보좌관도 아직도 몰라요. 2년이 지났는데도요. 알리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업이 탄소중력 100% 순수 천연전기 100%를 하겠다고 선언한 건데 그것도 아직 국회의원 나갈라 사는 사람이 몰라요.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 했다고 하는데 탈원전 아니에요. 원전 더 이상 짓지 말고 탄소 중립 가자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가 된 사람이 몰라요. 그걸요. 이게 국민의힘 후보들입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바꿔야 됩니다. 국민에서 배려를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름은 국회의원 해가지고 출마도 안 하고 큰일 났습니다. 다시 판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맹품백 수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검사를 좋아서 판사가 이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 사장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선거유세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시장에서 선거유세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꿈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바꾸고 싶다면 그래도 강행합니다. 범위 선거운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 있을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할 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밀고 나가겠습니다. 대신 빨리 끝나고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원봉사자님들 저 박스에 사과 저거 좀 치워주시고 그 사과 우리가 사줄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사과도 좀 자원봉사님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님들 좀 치워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바로 과일 꼭 좀 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실용적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구미의 선택은 흔한 빨간색이 아닌 특별한 파란색 그리고 1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이렇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라서 저희들 괜찮은데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당황스러울 건데 늘상 저희들이 있는 일입니다. 한번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구미의 35%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눈빛으로 손빛으로 손짓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서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하면은 폭발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된다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장내는 것은 김철호 후보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 찍어줄 겁니까? 또 찍어주고 나면 권력에 대해서 졸졸 따라다니는 국회의원을 만들 것입니까? 이제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의 미래를 설계한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민주당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김철호 후보를 선택하여 국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합시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봤습니다. 민주당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구미에 대기업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LG BC면은 대기업을 구미 국가공단에 유치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장세형 시장일 때 했었습니다. 그때 구미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떠나가는 대기업이 아니라 찾아오는 기업의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냈습니다. 민주당은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매일 빨간당은 찍어주고 나면 못할까요? 그 사람들은 찍어주고 나면 권력에 줄을 서야 됩니다. 다음 공천만 생각하지 권력의 줄만 섰지 구미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민주당이 구미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왔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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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미에는 가불이 있습니다. 값도 좋고 썰도 좋습니다. 한 명만 방설 한번 쉽게 봐주십시오. 구미가 바뀐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거. 아시죠? 옛날에 전라도 순천에 이정현 의원이라는 분을 국민의힘에서 당선시켰습니다.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예산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또한 전라도 국립의대를 이제 신설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역을 변화시켜버립니다. 한번 당선되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150명이 될지 180명이 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국회의원이 구미의 김철호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김철호 후보를 당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이다 차. 안보위기, 기후위기, 인구위기, 경제위기 이 중체대한 위기 속에 윤석열 검찰 독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해외에서 아무 구속력 없는 MOU만 체결하고 왔고 그 남는 시간 김건희는 명품 쇼핑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명품 쇼핑을 다 닫았는지 요 근래에는 비행기도 안 타고 있습니다. 지금 잠적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지금 무슨 꿍꿍이를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오면은 라면만 끓여 먹는 사람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도 화이팅! 김철호! 김철호! 보이시죠? 이곳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온 길거리에서 기호1번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구미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구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김철호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구미가 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보십시오.
예, 늦게 진행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싸워보겠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하다 말았는데 국회의원 하지 말고 판사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핵심의 아이콘입니다. 정치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이탈희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 상태가 이래서 그것도 참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구미 시민 여러분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김철호 후보 제가 선거운동 하고 싶어가지고요, 용인에서 4시간 걸렸는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선거가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 그거 꼭 말씀드리고 올라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 용인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서울, 그리고 춘천도 갔다가 대구, 오늘 아침에는 7곳 갔다가 여기 구미 을지였고 여기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저런 지역들을 다양하게 다녔는데 전국에 있는 지 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년 같은 상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원래 우리 총선하면 항상 이야기 나왔던 게 뭡니까?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 잘했냐 국민의힘이 잘했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입씨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은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방향 틀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선거라는 것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탄해!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여당이요, 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수습할 의지는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게 진보 보수 관계가 없는 이야기냐, 이거 지금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즘 얼마나 우리 살림살이가 어렵죠? 지금 사과 하나 저기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요즘? 원래 예년에는 명절이 아니고서야 한 알이면 1,000원, 1,500원 했습니다. 그랬죠? 지금 2배, 3배, 4배가 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합니다. 이 구내식당, 회사원들 다니는 구내식당도 너무 가격이 올라서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 전세대출이자 내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전세대출이자 월 30만원씩 내던 분들이 지금 60만원, 70만원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카드 연체율이요, 9년 만에 최대치를 넘었습니다. 우리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보험을 다 해약하고 있고요. 지난 1월 달에는 파산 도산이 줄이어서 개인 회생 신청 아시죠? 우리 파산하면 채무 좀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회생 신청합니다. 이 회생 신청 건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를 넘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주변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여러분? 네. 지금 식비, 이자, 월세 전부 다 오르는데 공공요금까지, 월급만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45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우리 40대가 보통 경제의 허리라고 합니다. 허리. 근데 40대 취업자 수가요, 지금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정부에서 이 경제 위기 수습과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역대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요, 모든 정부들, 보수고 진보고 이런 걸 떠나서 지난 35년간 모든 정부들이 다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소비 기반을 보호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를 줄였습니다. R&D 예산 작년에 4조 5조를 줄였습니다. 심지어 지역화폐 예산까지 다 줄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하다가 세금이 부족해서 아예 이제 나라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서민들을 위한 지출을 다 줄여나가고 있어요. 역대로 이렇게 한 정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죠?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수펑크 얼마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56조 원이 펑크가 났습니다. 56조 원. 5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상인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5천만 명이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번 돈, 거기서 거둔 대한민국 1년 예산이요 6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600조 원. 그 10분의 1을 날렸습니다. 10분의 1.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하고 타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하고 우리 민생을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 민생 위기, 경제 위기 수습할 의지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책을 변화할 의지는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보고 보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로 어떤 정부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타개하는 것, 경제 위기 수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요, 그러기는커녕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수사하고 남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모두가. 자,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하는 데 집중할, 그렇게 분위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정부가 자기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계신 우리 상인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5분,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모두 다 입 틀어막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자, 바이든 날리면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자막 내보낸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막 달았다고 제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존칭을 안 썼다고 제재했습니다. 이러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 20살 외아들 최상병은요, 포병이었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시 물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교육훈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급류에
바로 사고 전날 장갑차가 들어가서도 못 버티고 나왔던 이런 금융에 집어넣어서 사람 수색시켰다가 죽었으면 애초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식대로 하자고 주장했다고 해서 한 명째 2명 씌워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국방부 장관 시켜서 사단장은 빼줘라. 그리고 그 빼준 국방부 장관은 해외 대사 자리 주고, 차관은 단수공천 주고, 안보실 차장은 단수공천 주고.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여기서 끊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부도 아닙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지난 4년간의 양극화 정치, 증오 정치, 상대 정부를 무조건 죽이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증오하면, 저주하면 권력을 가져가는 이 반사익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가 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도 다 잘했다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들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죽이는 일, 증오하는 일, 이런 것만 잘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면 이 나라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남 죽이는 일만 잘하는 정치인들, 남 비난하고 욕설하고 헐뜯기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정치인들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사람 죽이는 정치인과 사람 살리는 정치인, 둘 중에서 어떤 정치인들을 키워주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구미에도 사람 살리는 정치인 한 명 있죠? 누구죠? 김철호. 제가 우리 저 김철우 후보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30년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노동자들 위해서 애쓰시고 이 구미에서도 밑바닥의 사람들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애써온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사람 살리는 정치인들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도 제대로 가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가면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과연 이렇게 될까요? 진보는 죽고 보수는 살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다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집에 돌아가면 위층 아래층 이웃 사촌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면요, 다 같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남성 여성 청년 장년, 언론에서 정치인들 평론가들이 쪼개듯이 쪼개질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모여서 대한민국 바로 가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어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2년 전에 대선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 동료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뜻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지금 2년 동안 하라고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마음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이번만큼은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좀 여러분 해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좀 면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나름 노력을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송한 마음을 제가 마음 한 곳에 품고 간직한 채로 그래도 다시 한번 흡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바로 세워주십시오. 자, 이제 일주일 뒤면 4년에 딱 한 번 우리 여러분들이 국민 시민들이 대한민국 주인이 다시 되는 날, 그날이 다가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80년 우리의 역사가요, 위정자들이 정치를 항상 망쳐오면 여러분들이 다시 나와서 바로 세워준 그런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쵸? 우리 정치가 뭐 한두 명 똑똑한 사람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도 졸라매고, 민주화가 필요하면 민주화에도 투신하고, 금이 필요하면 금도 모으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하나씩 달성해온 게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우리가 전 세계인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수출 강국, 무장 강국, 민주주의 보건국가, 칭송받는 국가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그 역사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 불과 2, 3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나라의 방향을 다시 바꾼다면 그 2, 3년 전의 영광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탄희 오늘은 김철호 해주십시오. 김철호. 김철호 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와 닿으십니까? 좀 느껴지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자, 4월 10일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모두 다 투표장으로 달려가실 거죠? 자, 우리 여기 김철호를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4월 10일 뜻으로 한다고 모아주신다면 지난 2년, 지난 4년의 이 지긋지긋했던 정치적 암흑기를 이제 끝내고 더욱더 단단해진 대한민국 공동체를 확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맹연설 해주신 핵심의 아이콘 이탄희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김철호 하면은 김철호 세 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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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호. 김철호 후보님 간단하게 해서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상무하고 주민 여러분, 국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에 당차게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탄희 후보하고 나갔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저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멋지게 조화가 안 됩니까? 우리 진짜 앞으로 차세대 우리 민주당을 이끌어갈 진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제가 평상시 존경하고 정말 그 판사 시절부터 참 유명하신 그
분이지요.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우리 후보들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탄희 후보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짤막하게 제 얘기만 한마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오랫동안 여기 서서 계속 기다리시고 저희도 소란스러운데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자신만만하게 좀 좋아졌습니다. 아까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나와서 이렇게 좀 시끄러운가 이런 생각인데 그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고향 구미에서 태어나서 정말 오직 구미 오로지 시민 위해서 정말 그 지난 30년 세월 구미에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또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 운영 등을 거치면서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단 하나, 제가 그 많은 보수층의 지지를 뿌리치고 내가 왜 민주당에 벌써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만 4번째 도전합니다. 이 지역에서 반드시 지역주의 한번 극복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4번째 마지막에는 심정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정말 분위기가 주위 보니까 이제는 민주당 한번 찍어줘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 있게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전번에 우리가 구미 갑을 약 35%의 지지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피치 올리면은 분명히 우리 구미 역사 70년 역사에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반드시 탄생합니다. 맞습니까? 네. 전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세용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 우리 탄생시켰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알리는 우리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투표장으로 이끄는 한세 운동을 여러분들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김수로 여러분들의 그 당찬 믿음과 신뢰를 믿고 이번 마지막 분명히 당선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구미시민 여러분 4월 10일날 우리 구미의 선거혁명을 이루는 날이 될 수 있게끔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호 예 감사합니다. 이탄희 의원님이 약속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잡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제일 가까이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많이 찍어놔십시오. 이분이 예사뿐이 아닙니다. 이때입니다. 사진 찍을 때는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3번까지 만든 주역이 이탄희 의원입니다. 이탄희 의원한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철호 3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감사합니다. 꼭 파 좀 사가 주십시오. 파 과일 저기 빨갛게 입은 여사님 과일 좀 많이 사가 주세요. 사줘서 감사합니다. 많이 좀 사주세요. 파 꼭 좀 사가 주세요. 예.